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4월 27일 강원FC와 김천상무 원정 경기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김천상무 원정 경기 한 줄 평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맛있었던 걸 또 먹었더니 그래 맛이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번에 김천상무에 나왔던 포메이션이 그리고 전술이 우리가 인천한테 4대1로 이겼을 때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비도 울산한테 지고 나서 보완돼서 나와서 그거를 보완한 걸로 인천을 4대1로 잡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를 그대로 들고 나왔었거든요. 4대1로 우리가 4대1로 이겨서 달콤한 승리를 챙겼잖아요. 승리와 승점. 그런데 다시 그 포메이션으로 왔더니 전에 처음 먹었을 때처럼 똑같이 달콤하진 않았다. 심지어 먹다가 젓가락까지 부러진 상황이죠. 지금 경기는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김천이 공격이 대단하다라고는 못 느꼈어, 솔직하게. 근데 수비는 정말 탄탄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김천이 힘든 이유는 전술에 대해서 또렷하게 어떤 전술이라고 보여지는 게 없다. 그래서 힘들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대로 수비에 대해서는 너무 탄탄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 실점이 많은 팀은 우승을 할 수가 없다. 현재 강원이 좀 실점이 많은 상황이에요. 반면 김천은 그래도 포항과 함께 실점을 많이 안 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 그만큼 우리도 수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인천과 했을 때처럼 크게 뚫리거나 물론 위협적인 장면은 있었지. 우리보다 김천이 좀 더 위협적인 장면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잘 커버해줬던 우리 수비진이었어요. 아쉬웠던 거는 역시나 공격이었죠. 인천전과 상무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고 선수의 연계. 이번 김천전에서는 야고 선수의 연계가 힘을 못 발했습니다. 뭐 헤딩 패스든 발밑 패스든. 어떻게 보면 김천상무 수비들이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한 경기만 야고 선수가 포텐이 터졌다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번 경기까지 야고 선수가 터졌다면 야고 선수가 상승세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이상원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은 요번 경기에서 그거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야고 선수에 대해서는 좋았던 평이 그렇다고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실력이 능력이 있으니까 헤트트릭까지 했던 거니까. 하지만은 확실히 야고 선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기를 진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구나 라는 거를 더욱더 느끼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완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김강국 선수와 김희석 선수도 좋다라고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강국 선수가 한국영 선수랑 교체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기적으로 우리가 공격도 상대편 수비가 워낙 단단해지는 어차피 경기장 안에서도 한 경기 안에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수비력이 탄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날 때쯤 돼서 정신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정환 감독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공격에 대해서 잘 안 풀리고 오늘 야구가 연계가 안 되는구나. 그 판단이 들어가지고 결국에 후반 한 70분 때부터 교체를 감행을 하는데 누가 봐도 수비형 교체였어요. 파이브백을 집어넣는. 뭐 송준석 선수가 들어오고 그쵸? 강투희 선수가 나오고 신민아 선수가 들어오고 송준석 선수가 들어옴과 동시에 파이브백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터뷰에서 나왔다시피 서로 공격에 대해서 못 나오고 수비에 대해서 단단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승점 1점이라도 갖고 가자. 실수를 하지 말자. 안정적으로 가자
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거기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감독이 판단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고 저렇고 할 얘기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리어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아. 우리가 지금 현재 1로빈이 돌아가는 경기가 3경기 이제 2경기 남았죠. 상무 3경기까지 따졌을 때 한 경기에서 최소 승점 1점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아주 나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판단을 했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젓가락이 부러졌죠. 야고 선수와 교체했던 가브리엘 선수가 정말 혼자서 부상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혼자서 부상을 발생했기 때문에 상황은 작은 상황이 아니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차라리 다른 선수랑 부딪혔다라고 하면 그 원인으로 큰 사고가 날 확률이 퍼센테이지적으로는 작으니까. 하지만 혼자 나온 부상이라면 이거는 내적 부상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 인천전에서도 했듯이 신민아 선수가 나오면서 마지막 교체 자원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상이 나온 거야. 못 뛰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명이 뛰는 상황이 나온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선수들이 힘들기 때문에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타깝지만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할게요. 수비수의 판단 미스로 인해 가지고 실점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번 경기에 대해서는 공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안 됐다 보니까 이건 감독도 감독이고 선수도 선수고 전체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체 자원을 다 써가지고 부상 선수를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왔다. 이거는 선수가 어쨌거나 감독이 부상 당할 걸 알았겠냐고. 하지만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게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윤 감독의 미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전 같은 경우는 전술적으로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공부가 되고 그 공부로 인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가 인천전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번 김천 상무의 가브리엘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교체 카드가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교체 카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윤정환 감독님의 공부, 어떻게 보면 배움, 대처에 대해서 앞으로의 경험,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 도움이 될 자양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윤정환 감독님도 일본에서 그렇고 감독 경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은 지금 보면 신민아 선수의 교체 타이밍 거의 모든 저희가 진행한 경기마다 교체 타이밍이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교체 카드를 다 쓰는 걸로도 다 알고 있죠. 물론 그 교체 카드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신민아 선수가 필드에 나옴으로써 실전적인 감각을 더 키우고 더 발전을 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억세게 운이 없은 거란 말이야. 윤 감독 입장에서는 억세게 운이 없는 거지만은 그 운도 체킹을 해야 되는 게 감독의 역할이 어쩔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올림픽 대표팀이 인도네시아한테 졌죠. 연장전에 들어갔어요. 연장전에 들어갔는데 교체 카드가 인도네시아는 4장, 여기는 1장. 연장에 들어가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교체 카드를 4장까지 남겨둔 거는 현재 물론 플레이에 대해서 마음에 든 것도 있지만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의 최후의 보루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운영 감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천 상무 경기에서 가브리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10명밖에 못 뛴 이 상황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교체 카드 운영을 잘못한 감독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봐봐 11명이 뛰어도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 나왔는데 10명인 상황에서 더 안 나오겠냐고. 그나마 원톱 자원이라 가지고 전방 압박 하나 줄어든다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 조진혁 선수라든지 유인수 선수라든지
한 번 더 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빈자리를 뒤에 윤석영 선수, 송준석 선수, 한국영 선수, 김희석 선수 등 한 발짝 더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한 선수들한테 대한 질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처음이 또 아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해요. 그거는 어쨌거나 가브리엘 선수가 혼자의 부상을 당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10명이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를 질타를 하고 싶은 팬들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고생했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수들 잠깐 뭐 어떻게 보면 퐁당 같은데 정말 고생했고요. 상대편이 2등인 상황인 상대와 2등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력을 잘 풀어나가고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 상대를 단 10분이더라도 막판 10분에 10명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포항전 도리어 다시 또 기대가 되거든요. 제가 울산전 마치고 나서 인천전이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김천전을 나왔던 상황을 가지고 포항전에서 도리어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선수들, 우리 감독님, 그리고 멀리까지 가서 응원한 우리 팬들 다 고생하셨고, 감독님 이제 중반이 다 왔습니다. 이제 2경기 이후는 후반전으로 들어가는데 후반전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믿고 오늘 리뷰도 강원FC 화이팅을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FC 화이팅!